이른바 해경군 김씨 논란, 그리고 그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이병철 씨의 사망, 그 사망의 원인,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역시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그런 폭탄급 팩트가 내재된 사안이기 때문에 오직 팩트, 오직 팩트만 말씀을 드리고 저나 저희 제작진들의 분석과 결과를 말씀드릴 때는 반드시 그걸 사전에 고지를 하면서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단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망의 원인입니다. 사망의 원인. 자살을 가장한, 위장한 타살의 그런 의혹이 계속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어제 서울경찰청에서는 국과수의 구두소견이다. 아니 이것을 왜 말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구두소견이다 하면서 대동맥이 박리됐다.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말인데요. 대동맥이 박리 파멸됐다. 파열됐다. 자기 지병으로 죽었다 이런 뜻이죠. 이제 그래서 죽음의 원인에 관한 게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쪽에 하나는 죽음의 의미입니다. 도대체 이병철 씨는 죽기 직전까지 무슨 일을 해왔고 이병철 씨가 사망함에 따라서 그 일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팩트들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서울경찰청의 김근준 강력계장이 이 사건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은 양천경찰서인데요. 서울 본청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인은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이 구두소견이다. 아니 소견서를 내려면 서류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검 결과 진단서가 됐든 뭐가 됐든 국과수 이 책임자의 도장이 찍혀 있는 서류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지요. 이 구두소견이라는 게 뭐예요? 경찰청에 김근준 계장이 전화를 걸어서 거의 국과수지요. 어제 부검했다면서요. 부검 결과 나왔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그렇군요. 전화 뚝. 자 기자들 오세요. 지금부터 국과수의 구두소견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겁니까? 한국의 대선판을 그 밑뿌리부터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곧따위로 전화통화로 주고받았던 뜻이에요? 구두소견? 서울경찰청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구두소견이라는 것은 나중에 부인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말고 그런 뜻이에요? 아무튼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대동맥 박리 및 파열. 우리 심장이 있으면요 거기서 이제 대동맥이 나옵니다. 그래서 몸 전신에 피를 보내기 위한 건데 이 대동맥은 너무너무 중요한 동맥이기 때문에 내막, 중막, 외막 이렇게 3겹의 그 둘레로 이제 쌓여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 세 가지 막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동맥 박리라고 하는 것은 그 내막이 찢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의학적 지식이 풍부한 건 아닌데 방송하기 전에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박리라고 하는 것은 대동맥 내부가 찢어지는 거고 파열, 찢어지는 것이 계속 진행돼서 이제 어딘가 구멍이 났다. 김근준 서울청 강력계장 얘기를 계속 말씀드립니다. 약봉지는 있었다. 질병과 관련된 건데 무슨 병과 관련된 건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 사람 설명이 이따위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한 것은 다 얘기를 하고 혹여나 그 이병철 씨 당사자에 관한 얘기라든지 혹여나 다른 쪽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해석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증도 이상의 경화 증세가 있었고 심장이 보통 사람의 2배 가까운 심장 비대증 현상이 있었다.
구두소견이라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가 전달된 것 같아요. 구두소견을 몇 분이나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족들은 지병이 없었다고 하는 건 사실과 다른 부분이다. 유족들은 지병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데까지 이 강력계장이라는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제 전문가로서 이러한 서울경찰청 강력계장의 죽음의 원인에 관한 발표를 이렇게 비평을 했습니다. 그래, 극단적인 선택은 아니라고 하자. 그리고 타살의 흔적이 불분명하다. 그렇게 일단은 보겠다. 심장 질환이다, 대동맥 박리다, 동맥이 파열된 거다. 고혈압부터 시작해서 수년에 걸친 심장 질환으로 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가 또 있다. 하나는 외상이다. 밖에서 어떤 충격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걸 외상이라고 하죠. 또 하나는 약물이다. 독극물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수정 교수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혈액 검사나 약물 검사나 정밀 부검의 결과까지 나오지 않으면 결론을 낼 수가 없다. 그런데 국과수와 경찰은 왜 미리부터 이렇게 결론을 내서 마치 확정된 것처럼 이 얘기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범죄심리학과 전공 교수가 이런 사건을 한두 번 다뤄봤겠습니까? 수십 수백 번 다뤄봤을 겁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아마 전문가일 겁니다. 그래서 이수정 교수가 지적을 합니다. 내부 장기에 관한 약물 검사, 혈액 검사,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해도 늦지 않는데 왜 부랴부랴 국과수가 그것도 구두소견으로 서울경찰청 양천경찰서가 아니라 경찰청 본청의 강력계장 입을 통해서 서둘러 발표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수정 교수가 결정적인 한 방을 쏘아붙입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부검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궁금증을 이야기합니다. 의혹이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쓰지 않습니다. 이수정 교수 그냥 나의 궁금증이다. 범죄 심리학을 전공하고 범죄 현장, 그다음에 범죄 수사 이런 것들을 수십 년을 봐온 그쪽 관련 전문가로서 나는 이것이 궁금하다. 이제 그 얘기인데요. 제가 그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한 것은 CCTV다. 왜냐하면요, 경찰청에서 CCTV가 이 사람이 그냥 혼자서 돌연사한 것에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CCTV가 이상하다. 이수정 교수의 말입니다. CCTV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뭘 좀 사가지고 편의점에 들렀다고 하죠. 덜렁덜렁 그 비닐봉다를 들고 쭉 올라가더라. 계단을 올라가더라.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지 않는가. 그러면서 문을 꽝 닫고 들어간다. 그런데 2초 정도 지난 다음에 문이 다시 열렸다가 닫힌다. 그리고 1초쯤 있다가 다시 열렸다가 또 닫힌다. 꽉 안 닫혀서 다시 닫으려고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들어갈 때 그 문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을 때 CCTV에 잡히지 않는 어떤 제3의 인물이 방 안에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궁금증을 얘기합니다. 의혹이 아닙니다. 궁금증.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래서 한참 뒤에
아마 시신이 발견된 이후인 것 같은데 경찰이 처음으로 올라가는 영상이 있다. 경찰이 그 방 안으로 들어가는 영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옷이 문에 걸려 있는데 그 점퍼의 일부가 문의 윗부분에 이렇게 삐죽하게 집혀 있다. 보통 사람이 방 안에 들어가서 옷을 벗어서 옷걸이에 걸어서 문에 만약에 고리가 있다고 찾아. 그러면 탁 걸지 않느냐? 그러면 점퍼의 옷이 삐죽하게 옷이 집혀 있지 않을 텐데 이것도 이상하다. 역시 범죄 심리학을 전공한 교수답게 그 영상을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예리하게 관찰하고 이러이러한 점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궁금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너무나 빨리 나왔다. 조사를 충분히 하기를 바란다. 경찰에서 이렇게 빨리 종결을 해버리는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다. 국과수에 부검 소견이 이미 구두로 나왔고 그 다음에 외상 흔적 없고 뭐 없고 그 다음에 지병이 있고 심장이 보통 사람이 2배고 그래서 이건 본인이 그냥 병을 앓다가 죽은 거야 라고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라고 이수정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붙입니다. 억울한 사람은 최소한 없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두 번째는 이제 이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입니다. 변호사비는 이재명 후보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고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도 변호사를 대납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혹제기입니다. 이병철 씨가 죽기 전에 이 김혜경 씨,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이른바 해경궁 김씨 사건에 대해서 변론을 받을 때 그때도 무료로 받은 것 같다. 그 변론을 해준 사람이 이태형 변호사. 이 사람은 이태형 변호사는 수원지검의 공공수사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의 차장검사로 있다가 옷을 벗었어요. 그런데 수원지검의 공공수사본부는 뭘 했던 곳이냐? 공공수사부. 여기는 뭘 했던 것이냐? 바로 김혜경 씨의 해경궁 김씨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검사 옷을 벗자마자 그 사건의 변호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참 기가 막히지요, 여러분. 어떤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가 검사 옷을 벗은 다음에 그 사건의 피의자의 변호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서 검사 옷을 벗은 다음에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이 변호사를 못하게 해야 한다든지 또는 자기가 수사했던 사건을 바로 변론을 맡는 거는 금지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해경궁 김 씨가 어떤 사건인지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지금부터 4년 전에 이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 과정에서 상대가 누구냐면 지금의 행정안전부 장관인 전해철 씨였습니다. 전해철과 이재명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해경궁 김씨라는 닉네임으로 전해철 씨를 비방하는 그런 댓글을 올린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의혹. 두 번째는 2016년 11월에서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것. 이겁니다. 왜 여러분 귀골이 다 기억나시죠? 준용이의 귀골이. 고용정보원에 입사 원서를 내는데 거기에 사진을 이 귀걸이한 사진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니 본인이 뭐 미디어 아티스트
미디어 아티스트 곱하기 100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입사 지원서에 귀고리한 사진을 올리느냐 뭐 이래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그 고용정보원 입사 문제를 가지고 행여궁 김씨라는 닉네임을 가지니까 이제 댓글을 비방글을 올렸는데, 이게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그때 이재명 후보는 이걸 어떻게 탈출을 했느냐? 아, 좋다. 내 마누라가 거기 연루돼 있다는 지금 의혹으로 재판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허위 사실 유포인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이걸 먼저 가려야 될 거 아니냐. 그걸 가리기 위해서 문준용 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특혜를 받았는지 그것부터 가리자. 이재명 씨 똑똑한 사람이에요. 문준용 씨를 딱 물귀신처럼 물고 들어가자 갑자기 없었던 일로 돼버린 겁니다. 물론 강성 친문 지지자들에게 찍히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히 우리 대통령의 아들을 건드려? 그래가지고 찍혔었죠. 그렇지만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문준용을 물고 들어가는 순간,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는데 문준용을 잡고 들어가는 순간 수원지검이 갑자기 불기소 처분, 무혐의. 김혜경 씨는 혐의가 하나도 없어. 왜? 해경군 김씨라고 쓴 닉네임의 글들을 보니까 김혜경 씨가 썼음직한 그런 글도 있지만 어떤 글들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해경군 김씨라는 닉네임은 반드시 김혜경 씨라고 특정 지을 수가 없다. 이게 당시 검찰의 무혐의 결론 그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숨진 이병철 씨는 녹취가 6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 3개는 이미 재판부에 제출이 됐고 또 뭐 언론에도 다 공개가 됐죠. 그 3개는 이태영 변호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것도 이재명 후보 변론에 관한 얘기입니다. 현금으로 3억을 받고 쌍방울에 전환사채 20억 원어치 받고 거기에 관련된 얘기가 거기 들어있는데, 아직 공개되지 않은 파일 3개에는 김혜경 씨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김혜경 씨의 무료 변론에 관한 얘기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변호사가 이태영 변호사, 그다음에 나씨성을 가진 나모 변호사.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해경군 김 씨가 바로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맞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튼 그 이병철 씨,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의 녹취 파일을 제공을 해서 작년 10월 달에 이재명 후보에게 고발을 하도록 만드는 그 첫 번째 증인이자 첫 번째 공익제보자인 이병철 씨가 이제 사인은 더 명확하게 추후에 밝혀지겠습니다만 사망함에 따라서 어떻게 됐느냐? 해경군 김 씨 또는 변호사 대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겁니다. 그동안 이 검찰은 깔아뭉개기를 해왔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입니다. 핵심 제보자 숨질 때까지 깔아뭉갠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다. 제가 뭐 빨간 밑줄을 그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것도 절대 간단하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인데,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데가 지금 수원지검입니다. 수원지검. 수원지검 지검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성식 검사입니다. 수원지검 검사장, 지검장. 근데 신성식은 이재명 후보의 중앙대 법대 후배입니다. 제가 두 사람이 같은 대학 나왔다고 그래서 또 이 법리에 어긋나게 뭔가 뒷배를 봐주고 그런 거기까지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중앙대 법대 선후배다. 그다음에 이 사건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데가 수원지검의 공공수사부입니다. 수원지검의 공공수사부 부장검사가 이름이
김종현.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의혹을 받고 있는 이태영 변호사가 수원지검에 있을 때 바로 그 부하검사였었습니다. 이런 이 외부의 정황적 증거를 봤을 때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혹 제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내일 아마 우리 대통령 선거판 이제 54일 남았는데요. 아주 중요한 고비를 넘게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7시간 45분 동안 얘기를 했다는 그 통화 내용 중에 이제 분명히 MBC 스트레이트 그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는 7시간을 다 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불가피하게 편집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편집이 이제 있는 가공된 형태의 녹취 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숨진 이병철 씨 그 휴대폰에 녹취 파일이 3개가 더 있는데 그 녹취 파일이 이미 유족들 손에 들어와 있답니다. 그래서 그 녹취 파일이 이제 공개할 시점이 오면은 그 녹취 파일에는 이 이재명 후보 김혜경 씨가 바로 해경군 김 씨 맞은지 틀린지, 그리고 어떤 댓글로 어떤 모함을 했는지, 또는 그 사건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있었는데 그 변호사들에게 무료 변론을 받았는지, 무료 변론을 받았다면 그것은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자, 이런 아주 중대한 그런 고비가 이번 주말에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